안녕하세요. 황상민 TV 시작하겠습니다. 8월 24일 토요일 WPI 초급과정 워크숍이 열립니다. 상담사, 코치를 꿈꾸시는 분,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 삶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으신 분, WPI 워크숍에 참여하여 상담가로서 커리어도 개발하고 사람에 대한 이해와 삶의 지혜를 얻어가세요. WPI 초급 워크숍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자, 그런데 댓글 다신 분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40대 미혼 남자 아들인데 엄마와 같이 사는데 저장강박증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 상담이 가능한가요? 그러는데 항상 상담이 가능하냐 안 하느냐는 그 당사자가 내가 상담을 받아보거나 누군가의 도움을 바란다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상담이 가능해요. 근데 난 지금 잘 지냈는데 왜 날 보고 상담을 받으라고 그래? 그 인간이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이런 분들이 소위 말해서 병에 약도 없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기 문제를 어느 정도 인식하신 분만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때때로 옆에 있는 사람이 도저히 괴로워서 안 되겠다. 억지로라도 상담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강한 욕구가 있다면 그런 경우에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문제를 인식할 수 있을까? 또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것도 상담 활동의 일부가 될 수 있겠죠. 우리 나오신 패널분 누구시죠? 사로입니다. 사로 선생.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무슨 사연 가지고 오셨어요? 예,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한 심지어 깽판이라고 부르는 분도 계시는데 네.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는 그 현상에 대해서 심리가 궁금해서 박사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특히 세 가지가 궁금한데요. 네. 우선 일본의 특히 아베 수상의 심리가 궁금합니다. 이 아베 총리는 일본 수출 규제 이유를 설명하면서 한일 청구권 협정을 이 한국 정부가 지켜야 한다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협정에 따라 일본이 져야 할 국가 간 책임은 모두 진 것이니까 해당 배상금을 각 개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을 우리나라 대법원이 다시 일본 신일철주금이라는 회사에게 물은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아베 총리가 자유무역 원칙을 훼손하는 규제 카드를 꺼낸 것은 무리한 일이지만 이 주장 자체가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 외교부가 민간 차원에서 기금을 조성하여 징용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일본 측은 거절했다고 하네요. 일본이 또 무슨 이익을 원하나? 일본이 원하는 최종 목표가 무엇인가? 그 최종 목표까지 가는데 지금 일본의 이 깽판은 몇 단계일까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이 주변에서도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큰일 났다. 우리나라가 잘못하면 쫄딱 망하겠다. 이 정부가 그럼 그렇지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가 하면 일본 너희가 깽판을 쳐? 그럼 우리도 맞불이다. 라는 식의 대응을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더 이상 하나의 제품에 일제 또는 국산이라고 구분하는 것이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데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을 펼치는 사람들의 신인 또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우리 해놓고 실제로 이거를 하나하나 조금 설명을 좀 해주세요. 황상민 박사님께 상담을 받고 싶으신가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지금 아베의 심리가 궁금한데 이런 질문 저한테 할 때마다 저는 그냥 머릿속으로 연상한 애가
애를 뵌 그 심리가 뭘까 이런 상상이 들거든요. 아가 뵀나 이렇게 되는 경상도 사투리가 막 연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를 뵀으면 그건 불장난하다가 지가 좋아서 애 뵌 건데 그거 가지고 뭐 심리 따지냐 지가 좋아서 하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베의 심리를 생각하면 벌써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지 맘대로 놀다 보니까 결과가 생긴 거예요. 그럼 그 지 맘대로 노는 이유, 근거는 뭐냐? 그랬을 때, 아베 총리는 일본 수출 규제를 설명하면서 한일 청구권 협정을 한국 정부가 지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네. 그럴 때, 그러면 한국 정부는 무슨 소리냐? 이게 한일 청구권과 관련된 거냐 아니냐? 따져보자. 이렇게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정부 그렇게 나서요? 전혀 거의 따지는 분위기는 없고 네. 그냥 일본이 도대체 왜 이러나 우왕좌왕하는 느낌이 더 크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국 정부가 꼭 마치 조선 말에 일본 이 강화도 조약 맺을 때 운양호가 빵빵 하고 함대 쏘니까 쟤네들이 왜 저러지? 그래서 우린 땡땡 하고 총을 쐈더니 얘네들이 감히 우리한테 총을 쏴 그래가지고 완전히 강화도에 작사를 내고 나서 우리 배를 공격했으니까 보상하라 이러니까 조선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야 우리를 공격했으니까 너희 빨리 우리 손해배상 내놔 이래가지고 삥 뜯겨가지고 한 게 강화도 조약이죠. 네. 네. 지금 그거 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지금 러시아 문제가 나온 러시아에서 네. 일본이 수출 못하는 거 우리가 제공하겠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이게 지금 마치 100년 전에 네. 러일 전쟁 직전을 보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지금 무슨 소리예요?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100년 전에 청일전쟁 지금 그 조건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유엔에서는 지금 뭐 일본군이 한반도 유사시에 한반도에 군대를 파견해도 좋니 안 좋니? 이거 MB 때 그거 허용한다고 난리를 쳤던 게 지금 우리 정부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 좀 더 안전을 가져오기 위해서 동맹 한일 동맹, 그다음에 한미일 동맹 이렇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정부 안에 토착 외구 세력, 친일 세력이 벌써 작동을 하고 있는데 정작 외교부든 정부 관리들은 아베가 이야기하는 한일 청구권 협정 지켜라 그럴 때 우리 정부는 당당히 야 한일 청구권 협정 우리 지금 지내놓고 보니까 그 협정이 불평등 협정이고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다시 한번 그 협정을 따져봐가지고 새로 협정 맺을 시기가 된 것 같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안 하고 있는데 그거 할 수 있냐고 없냐고 내가 사로 변호사한테 지금 물어본 거예요. 일본은 계속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협상에 뭐야, 대해서 기존에 갖고 있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각종 무역 협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변경을 하죠.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죠. 예를 들면 국내 정부 때도 그 섬 사이의 국경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영해죠. 영해선을 그렇죠. 새로 끄자고 해가지고 그렇죠. 항상 바꾸자고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한국 외교부는 일본 요구에 대해서 전혀 그런 요구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하려면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특성 새로 일 생기는 거 싫어. 그냥 지금 하던 대로 가야 돼. 게다가 그 예를 들면 일본에서 말하는 조용한 외교 우리가 네. 유리할 때는 조용한 외교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독도 분쟁과 네. 관련해서 지난 정부가 지난 30년 동안 외교부의 기본적인 논리예요. 그런데 그거는 외교부 있는 사람들의 무능함과 나태함을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논리인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독도 관련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는 이슈가 한번 있었습니다. 2009년 초에 아베 수상이 한국을 방문하는데 제가 마침 그 독도 관련 논문이 특종으로 보도가 됐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외교통상부에서 네. 별로 중요한 발견이 아닙니다. 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차마 말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 계속해서 그리고 정부 기관에서
그거는 이거는 일본은 영토 조항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말은 이런 지금 식으로. 사로 변호사가 지금 아베에 편들면서 우리 지금 외교부 관리들을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예? 이 지금 사로 어디서 이름이 많이 들었던다니 토착 외고 아니야 이거? 네. 근데 저는 자부심이 있는 게 제가 그 논문 쓴 거에 대해서 아베는 계속 중의원에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런 주장이 있는데 독도에 대해서는 자기의 영토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본인이 훌륭한 연구를 한 거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겠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아베의 심리. 아베는 어떤 심리가 아니라 이 조선 사람, 한국 사람들은 본인들의 정체성을 뚜렷이 가지지 못하고 외부에서 강한 힘으로 압박하면 그냥 그거에 쫓아가는 그런 특성들이 있으니까 일단 트럼프가 무역 협정 다시 맺자 하니까 잽싸게 따라오듯이 우리도 이 그냥 강하게 밀어붙이면 결국에 쟤네들이 따라올 거야 라는 거로 따라하는 거. 따라하기 그 심리를 보인다는 거 아시겠어요? 그럼 예전에 미국이 일본을 개항했듯이 그렇죠. 일본이 한국에 또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100년의 시차는 있지만은 그거를 이미 몇 년 동안 트럼프가 한국을 이 두들겨 패면서 뜯어가는 거를 이미 봤기 때문에 아베는 넥스트 마이 턴 이래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출 규제 이유에 대해서도 그 근거를 한국의 조선일보가 한국 전략물자 수출이 북한에 밀수출한 것이 조선일보에 나왔다. 그게 근거다 이렇게 주장한가 하면 또 조원진 그 대한애국당 그 지금 우리 공화당이라는 공화당 그 대표가 주장한 자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게 들통이 났다. 그걸 근거로 계속 삼고 있거든요. 그거 똑같잖아요. 100년 전에 동학 난이 일어났을 때 청나라 군대가 진주하니까 우리도 들어간다. 그래놓고 이 토착 외구 세력들 친일파 앞제비들이 그러면 저 동학난을 진압해 주세요. 그러니까 갑오경장 일으키는 거를 끝으로 하고 완전히 우리 관군 몇 명 앞에 내세우고 뒤에 완전히 일본군들이 동학군들을 완전히 몰살을 시키는 일대 일본군 한 사람이 죽으면 동학군은 2,000명이 죽는 그 정도로 몇십만 명을 몰살시키는 일을 저지르는데 지금 이 나라에서 우리 공화당이 그런 토착 외구의 노릇을 조원진 그 사람 완전히 그 한일 협정 만들었던 사람 누구죠? 박정희 그 딸을 추앙하면서 지금 이 마치 친일파 세력을 가지고 아베가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조금이라도 뭔가 영향을 받기만 하면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하는 이미 나라 팔아먹은 인간들이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보면 그 공무원들이 대기업 회장님들을 불러서 놓고 대책을 논의한다고 회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웃긴 게요. 그거를 청와대에서 대기업 회장들을 불러서 대책이 하니까 미친놈들 아니에요. 그거는 말 그대로. 게다가 그 할당된 시간이 회장님 한 분당 1분 내지 1분 30초 정도에 불과했다고 그러니까 하는데요. 그거는 참 동학난이 일어나거나 할 때 고종이 그냥 친일파를 이용을 해가지고 동학 난을 마치 진압하겠다고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으로부터 벗어나겠다고 하는 그런 희한한 이상한 이 갈짓자 정책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건데 그거는 사실 지금 문재인 정권 자체가 기본적으로 막연한 이 기득권 또 적폐청산 또는 반일 이런 것만 생각을 했지 진짜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진 정권이고 어떤 국가 통치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능한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특히 좀 이상한 것은 지금 한일 간의 수출 규제 분쟁이 있는 것인데 김현종 씨가 미국을 찾아갔다라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에 이야기해가지고 트럼프가 아베한테 야, 너 좀 그러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베가 말 들을 거라는 아주 전형적인 사대주의적인 이 사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김현정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미국 통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자기 미국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 김현정 씨는 사실 이 강대국의 논리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살아남으려면 미국의 힘을 통해 가지고 일본에 압력을 넣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믿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건 저가 죽기를 각오하고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 친구들의 힘을 통해 가지고 이 아베한테 압력을 행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제가 이 만국회의에 가가지고 조선의 독립을 을사보조에게 부당함을 알리고 오겠습니다. 뭐 거의 이준열사와 같은 심정으로 본인이 갔다고. 그래서 신문에 보면 원웨이 티켓을 가지고 갔다는 쇼까지 기사에 놓으면 이거 진짜. 네, 일본 수상관저에 가서 일본 직원들을 만나야 하는데 미국 백악관에 가서 비서실장, 미국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났다라는 보도가 그렇죠. 좀 어이가 없는데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럼 대안이 뭔가요? 대안을 왜 우리한테 물어? 대안은 지금 정책하는 인간들한테 물어. 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대한민국 사람들의 심리도 궁금한데, 사실은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 하는 거 뭔가 우리가 살아있음을 주장하고 우리 기분 되게 들었거든. 너 경제동물 일본 너희들 혼 좀 내. 이렇게 해서 우리도 경제적인 제재를 하겠다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게 불매운동밖에 없거든. 그래서 불매운동이라고 하는 거지 뭐. 얼마나 불쌍한 마음에서 넣었는데 그거를 에휴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재밌는 현상은 지금 스파이더맨 영화가 유행하고 있는데 네. 거기 제작사가 소니 픽처스 일본 계열 회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불매운동이라는 것이 타겟이 어디로 가는지 굉장히 혼란스럽고, 예를 들면 세븐일레븐이라는 것도 일본 기업인데 그렇죠. 불매운동을 한다고 하니까 그 기업 측에서는 우리는 일본에서 라이센스를 안 하고 미국 법인 일본 회사에 미국 법인하고 그걸 했다고 해서 또 그렇게 회피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고 삼성의 주식을 지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삼성 주식을 많이 소유했겠어요? 대한민국 국적을 아는 사람이 삼성 주식을 많이 소유했겠어요? 외국인 비율이 과반수라고 들었습니다. 60%가 예. 넘어요. 과반수를 넘어서. 소니 이게 일본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참 뭐가 이 국가 정체성을 나타내는가에 대해서 진짜 쌍팔년도 아니고 60년대 70년대의 사고에서도 전혀 벗어나지 못하는 지금 한국 사람들의 심리. 그러면서 국가 정체성은 어쩌면 식민지 시대에서 또는 식민지 전에 한일 합방되고 그거에 대해서 식민지가 될 때 울분하는 그 마음 수준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한 건 아닐까. 왜 그러냐 하면 이 가부경장이라고 일본에 의해서 개화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을사보조약 이 과정에서 이 민간에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경제주권을 찾아야 됩니다 하고 했던 게 뭔지 알아요? 국채보상운동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진짜 제대로 그 일본 놈이 그거 하면 일본 놈 빚 떼먹자라는 운동을 해야지 왜 빚을 갚아주는 운동을 해? 아니면 이 나라에 있는 일본 놈 우리가 자경단을 모집해가지고 밤에 한 사람씩 없애버리는 그런 활동을 그 당시에 했으면 더 효과도 좋지 않았을까요? 하긴 3.1 운동 당시에도 잡아가라고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러게요. 네. 그 진짜 명일관인지 태화관인지 거기서 이 참 식사하시고 우리 여기 있으니까 잡아가서 이게 무슨 독립운동이고 독립선언이야.
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사연 주신 분, 이 사연 근데 왜 보내셨어요? 지금 안 그래도 내가 이 답답한데 열받는데. 지금 일본 지금 아까 박사님께서 100년 전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네. 정말 또 다시 지금 그때 100년 전에 있었던 것처럼 또 강대국에 흔들리는 한국이 될 것인지 돌파구는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하거든요. 근데 100년 전에는 사실 대한민국이 너무나 힘이 없었고 그 다음에 세계 정세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뭐 예를 들면 변변한 군대가 있었어요. 변변한 이 제도가 있었어요. 뭐 인물들이 있었어요. 저는 제가 구한말과 일제 강점기까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저절로 나라를 바칠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됐을까? 왜냐하면 그 나라에 지식인이라는 사람, 엘리트 계급은 자기 자신을 잘 살기 위해서 이완용은 그 당시 조선에서 최고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었고 최고로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고종황제의 최고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을사오적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그 당시 그 시대에 최고의 지식인이자 최고로 높은 엘리트, 가장 좋은 집안의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앞장서서 나라 바치는, 그것도 일본한테 나라를 바칠 때 그때 생각은 뭐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우리 스스로 인식하기보다는 일본이 됐든 미국이 됐든 러시아가 됐든 중국이 됐든 외세의 힘을 빌려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 사고를 가지고 있었고, 진짜 우리의 가진 문제가 뭐고 우리가 얼마나 이 처절하게 찌질한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수 없었던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지금 대한민국 대부분의 전문가라는 사람, 지식이라는 사람, 심지어는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 지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그냥 무조건 죽이는 거 외에는 없고, 심지어는 미국도 좋고 일본도 좋고 중국도 좋고 북한도 좋고 러시아도 좋고 내한테 힘을 주기만 하면 다 나는 그 인간들한테 붙어가지고 내가 어디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우리 지도자로 지금 다 나오고 계시잖아요. 마음이 아프네요. 마음이 아프니까 빨리 정리하고 끝납시다. 우리 지금 이분 질문을 난 뭔지도 알지도 못하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진짜 술 취한 노인네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주 기분이 안 좋거든요. 대체 이분은 이 사연 뭐 때문에 보낸 거예요? 이 현상에 대한 심리가 궁금했는데, 아베 심리 제가 이야기했죠. 네. 본인이 애를 뵀는데 이 애가 누구 집 애인지도 모르고 누구 집 자식인지도 모르는 집안은 어쨌든 뭔가 챙겨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이럴 때 우리 대통령은 아베가 이야기하는 논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불편한 심정을 표현할 게 아니라 한일 청구권 협정 그걸 지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처음에 급할 때는 이웃나라하고 잘 지내겠다는 마음으로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돈 몇 푼으로 일본은 자기들의 이 지원제를 다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거, 이거는 아닌 것 같으니까 우리 그 돈 문제가 아니라 민족 감정의 문제니까 다시 한번 따져봅시다 라고 해서 국가 간에 그거 따지는 그러면 회의를 하자고 왜 제기를 못해요? 우리가 지난 몇십 년 동안 일본은 한 번이라도 진정으로 사과한 적이 있느냐? 역사 교과서 왜곡하면서 본인들이 한반도를 침략한 것뿐만 아니라 대동아 전쟁을 일으키고 또 이 다른 나라를 침략한 거는 마치 본인들이 피해만 당한 거, 히로시마 원폭투하 돼가지고 자기들이 당한 피해만 생각하지 남경 학살 몇십만 명 죽은 거에 대해서 그것도 인정 안 하는데, 중국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일본한테 그런 거 너 알고 있니라고 물어볼 수 있는, 왜 그 배짱은 안 돼요? 정말 우리 정부가 해야 하는 일, 그리고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 거를 뭔지를 생각했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소심한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 어떨 때는 활발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겠는 나의 진짜 마음. 마음을 밖으로 꺼내서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진짜 내 마음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MRI, WPI 검사를 해보세요. WPI는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님이 10여 년간 연구 개발한 성격과 라이프 스타일의 과학적인 진단 방법입니다. 내 마음을 비춰주는 마음의 거울 WPI.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알아보세요. WPI 검사는 인터넷 검색창에 황상민의 심리연구소를 검색해서 할 수 있습니다. 8월 24일 토요일 WPI 초급과정 워크샵이 열립니다. 상담사, 코치를 꿈꾸시는 분,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 삶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으신 분, WPI 워크샵에 참여하여 상담가로서 커리어도 개발하고 사람에 대한 이해와 삶의 지혜를 얻어가세요. WPI 초급 워크샵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